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나에 대한 전반적인 거시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어떤 식의 흐름과 변화를 가지고 왔나라는 얘기를 가지고 할 텐데요. 재밌어요. 2012년, 대한민국 서울의 2012년 어떤 시장이었을까요? 상황이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을까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을까요? 오, 맞아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자, 1번 뭐라고 떠요? 부동산 중개인 마이너스 통장 투잡으로 생겼구려 뜨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미 있었어. 저런 일 있었어요. 자, 그나마 남성분들은 책임감이 강해서 집에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밤에 나가서 저렇게들 하고 살았어요. 진짜 아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지 진짜. 여성분들은 월세만 안 까먹으면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분들은 저때 저렇게 나가서 지금까지 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네. 자, 그 다음에 그 상황에도 불경기의 단속이 웬말. 어우, 지금도 그러죠? 그죠? 지금도 불경기의 단속. 중개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싸? 손님들은 저 상황에도 중개 수수료 비싸다고 난리예요. 자, 다음에 쭉 나오다가 밑에 이런 나오죠. 강남 3구 중개업소 올해 거래 단 한 건 위기. 그러니까 강남 3구에 거래된 총 매매 거래가 된 부동산 개수 나누기 중개업소 수 이꼴 1이었다고. 1년 동안.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매수자 우위 시장, 즉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매하고 전월세 중에 뭐가 위주여야 된다고? 전월세가 위주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도 뭘 생각해야 한다? 전월세가 기본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답이에요. 답이에요. 자, 그러면 전월세는 중개업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전혀 아니거든. 그런 개념이 아니야. 가끔 중개업 매년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닙니다. 자,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들 서울서 먹을 거 없다. 지방 신규 창업품. 자, 그래서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 지방으로 갔어요. 서울에서 문 닫고. 근데 2019년도는 어떻게 해? 지방도 갈 데가 없어요. 지방도 갈 데가 없어요. 지방도. 아, 심각하죠. 자, 다음에 수도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맨 밑에 나오죠. 중개업자 위탁받은 전세계약 월세 전환 돈 가로채 하는 거 나오죠. 네, 지금도 나오죠. 신문기사들. 그죠? 사실 옛날에는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옛날에는 중개사들이요, 신분 상승을 어떻게 했냐면, 계층 이동을 어떻게 했냐면, 실제 전속으로 위탁받은 거를 일단 월세 계약을 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 전세로 뺐어. 이해돼요? 그러면 매월 임대인한테 월세만 주면 되죠. 그죠? 그 대신 나한테는 뭐가 생겨요? 목돈이 생기죠. 그걸 잘 굴렸어. 그걸 잘 굴려서 실제. 그리고 그 건물을 사버렸어. 중개사들이. 그렇게 부동산이 정말 굉장한 상승기 때 그렇게 해서 신분 상승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 있었어. 실제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사실 초보자인 분들은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인데 괜히 어설프게 알고 이거 건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가끔. 조심하셔야 돼요. 강남 같은 경우에 한 10건만 그렇게 해도 괜찮죠. 네, 한 30억 생겨요. 10건만 하면. 그죠? 네, 그래서 먹튀하는 경우도 많죠. 네. 자, 다음에 이 경기가 언제 좋아지냐면 2013년 3월 달부터 좋아져요. 2013년 3월 달부터 경기가
매수자 우위시장에서 슬슬 매도자 우위시장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뭐 프랜차이즈 업체 뭐 국내 진출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장이 좋아지니까 카톡 부동산부터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얘기 나오고, 와씨 뭐 막다 뭐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상황이 갑자기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2014년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보세요. 국토부 부동산 중개부터 세무까지 종합 자격증 도입 검토.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회사 육성 기반 조성. 네,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장이 좀 좋아지려고 했더니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완짝 들어오고 시장의 변화를 촉구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논의가 됩니다. 자, 그러다 2015년 가면서 좀 더 심해져요. 2015년이 들어가면서 드디어 방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직방, 다방, 뭐 방콜, 콜방, 그다음에 뭐 난리죠. 한방까지. 네, 네. 그래서 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침묵회. 네. 오죽하면 영업하지 마라 하고 폭행까지 했겠어요. 저는 저 상황이 이해가 돼.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네. 이해가 돼.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신문기자들이 어거지 쓰는 것들 좀 있죠. 다운계약서 단속 소문에 문 닫은 첫 커튼 치고 영업한다. 다운계약서 단속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였죠. 거래가 너무 많이 되니까 조사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국 뭐가 문제였다고? 확인 설명서가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에 공인중개사 응시생 폭증. 경기가 좋아지면 공인중개사가 저래서 과다 매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 네. 그래서 불법 하기만 해봐라. 저거를 이용하는 악의적 고객들이 생겨났어요. 저 이후에. 자, 다음에 2016년, 2017년대는 은행들이 이번엔 나섰고, 부동산 중개업소 미친 듯이 늘어서 네, 온 천지의 중개업소가 다 깔렸고, 그 다음에 2017년 5월 26일 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2년 단위가 아닌 몇 년? 4년 단위로 바꾸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공인중개사 협회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 이거. 만약에 4년제가 되면요 중개업소 절반이 문을 닫아야 돼요. 4년 단위가 되면. 아니 절반은 아니더라도 3분의 1은 문을 닫아야 현행 유지가 돼. 그래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런 얘기들을 꺼내죠. 네. 자, 다음에 합동 단속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죠. 중개업소 순환시대 중개사 33% 한 달에 얼마요? 200만 원도 못 번다고 나오죠. 자, 일단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조사한 적이 있는데 2018년도에 그래서 다시 조사한 적이 있어. 수도권까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년에 연매출 1억이 넘는 사람, 연매출 1억이 넘는 사람 얼마일까요? 16%인가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월 매출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직원 급여에다가 월세 나가면 얼마 벌까요? 아, 마이너스 안 나는 게 다행이죠. 그게 중개업소 현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16%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중개업에서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으려면 10%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통계 보고 싶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비 카페에 들어가면 있어요. 네. 자, 다음에 이 상황에 또 세입자 무료 중개 서비스. 그 다음에 2017년 12월 달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 그래서 2018년에 시행되죠. 네, 시행돼요. 이것도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따가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저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협회에서 매물 셧다운제, 그래서 뭐 했냐면 그거 했었어요. 네이버 부동산 광고 전면 중단. 이거를 시도했었습니다. 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우리가 중개업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회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협회는 근데 왜 힘이 없냐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협회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 들을 이유가 없어. 지도 단속권이 없거든. 협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협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개 얘기하는데요. 협회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거든. 해야 되는 거.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해도 씨알이도 안 먹혀. 왜? 누가 말을 듣냐고. 그래서 이 업계의 발전을 못해요. 그러면 지도단속권을 협회가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단속권 현재는 누가 있어요? 지자체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오면 되거든. 근데 주겠어요? 그걸 준다 그러면 또 누가 얘기해요? 또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난리야 또. 중개사들이. 왜? 그걸 갖고 오게 되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적대 세력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등록 취소시켜버릴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눈밖에 났는데 너 이참에 잘 걸렸다.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또 일각에서는 또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이러고 있어요. 법무사나 변호사나 세무사들은요, 영업을 하려면 협회에 등록을 해야만 영업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사는 협회에 등록을 아니하고 구청에 등록을 하죠. 그래서 이 업계가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공인중개사들은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바꿀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즉,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인중개사 시장은 당분간 만들어지기 어렵다. 자, 이것들을 풀어보면 현 중개업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밖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다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셨죠. 퇴직 이후에도 쉽게 할 수 있는 직업, 정년이 없는 직업, 그죠? 주부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직업, 제2의 인생이 도약, 역전이 가능한 직업, 이런 식의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시작을 하셨어요. 한 건 거래하면 수수료를 수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직업, 그죠? 사실 공인중개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약을 안 팔았으면 중간에 우린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굉장히 대단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결국은 끝까지 해서 자격증을 땄어.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중개업은 어때요? 자, 예를 들어 역으로 여러분들 중에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커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요?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아파트 1층에 다에다 부동산 중개업소냐? 1. 그죠? 신도시 가면 기절하죠. 네, 신도시 가면 죄다 부동산이잖아. 그런데 중개보수 요율 올려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잘 돼서 저렇게 중개업소가 많은데 중개보수 요율을 왜 올려주냐? 결코 소비자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동창 모임에 가서 동창생 모임에 가서 동창이 왔는데 보험 설계사 동창이 왔어요. 그래서 모임에 왔더니 명함을 주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너무 기대하고 고대했던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좋았어요? 아니면 명함을 주니까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부담스럽지? 거절할 수도 없고. 그쵸? 부담스럽죠? 자, 그러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동창인 그 설계사는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느껴. 그죠? 자, 왜 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때요? 좋아요? 막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설계사는 그런 걸 뻔히 아는데 명함을 왜 줄까요? 명함을 왜 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동창 모임 가면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동창 모임 가면 나 부동산 한다고 명함 주세요? 왜요? 그렇지.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래서 중개업으로 성공을 못하는 거야.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의 문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비밀의 문이 하나 있어요. 자, 볼게요. 설계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함을 줘요. 이유는 뭐냐면 혹시 내 친구가 리스크에 노출이 돼서 큰 위험을 당할까 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명함을 주는 거지, 보험 계약 하나 해서 돈을 벌려고 명함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매일 보험회사에 출근하면 생각을 바꿔줘요. 보험회사에 출근하면 매일 그 생각을 바꿔줘. 아침에. 이해돼요? 매일 바꿔줘. 그래서 너는 왜 보험 설계사를 한다고? 너와 가까운 사람들이 큰 문제를 당할 걸 도와주기 위해서 설계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창 모임에 가서 명함을 줬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 내 마음은 어때요? 안타까운 거야. 이해돼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를 이상한으로 쳐다보는 내 동창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제해줘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게 돼요. 사명감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네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지금 뭐가 하나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죠?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오늘이 첫 시간이 아니죠. 그죠? 여기는 중개업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네오비 수업을 수십 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첫날 자발적으로 자기의 명함을 돌리는 사람은 안 망해. 고전도 안 하고.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늘 힘들어 하더라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명함 돌리신 분? 명함 돌리신 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봤거든? 첫날 첫 시간에 명함 돌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100명에 1명 있어. 그 사람들 지금 6, 7년을 지켜봤잖아요. 겁나 잘 나가. 레벨이 달라. 레벨이 다르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왜 명함을 줬을까요? 똑같아요. 중개사에게 명함을 줄 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잘해보자라는 의미로 주는 거지 내가 잘 되려고 주는 게 아니거든. 그죠? 고객을 만나서 명함을 줄 때도 뭐예요? 내가 잘 되려고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명함을 못 주는 이유 딱 하나야. 내가 잘 되려고 생각하니까. 걔도 명함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거든. 미안하고. 괜히 친구한테 피해 주는 것 같고 부담 주는 것 같고. 요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직업은 자랑스럽고 떳떳한 직업인가요? 또 생각해 봐야지. 자랑스럽고 떳떳한 직업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왜 명함 하나를 못 주냐고. 에? 스스로 자랑스럽고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나? 대를 물려서 하고 싶다. 그 생각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직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 나이 먹고? 그럼 진짜 부끄러워요? 중개사가? 여러분의 스타트, 대내적인 스타트의 결정적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중개업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저 돈 몇 푼 벌어볼 그 생각밖에 안 하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나와. 그 이상도 이하도. 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직업이 본질적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 뭐 하라고? 공인중개사가 잘 버냐? 대여업자가 잘 버냐? 무자격자가 잘 버냐? 이 얘기하면서 사실 살짝 언급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 직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랑스럽고 떳떳한 직업 아니면 때려쳐라. 그게 맞는 거죠. 그죠? 나는 적어도 내 아들에게, 내 자식한테 중개사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런 생각이면 때려치세요.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떳떳한 직업이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알려야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알려야죠. 그럼 그 생각은 언제 생길까요? 언제 생길까요? 그냥 생각하면 생길까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중개업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날 위해서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 그 생각이 절대 안 생겨요. 이해되세요? 나를 위해서 중개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자랑스럽고 떳떳한 직업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돈 안 받고 봉사하죠. 무슨 뭐 아프리카도 가서 뭔 봉사하고 뭐 유니세프만 가서 자기 사비 털어서 봉사하죠. 왜 할 것 같아요? 왜 할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얘기야.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뭐냐고. 돈만 많으면 돼요? 그러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왜 다 잃어버리고 돈만 쫓아요? 여러분은 학창시절 꿈이 뭐였어요? 돈 버는 거였어요? 왜 성인이 되면 꿈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왜 다 속물이 돼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을까요? 그래놓고 속물이 아닌 고객을 기다리고 있으면 속물 아닌 고객을 만날 수 있겠어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앉아있으니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온다고. 서로 겁나게 간보고 재고 나한테 어떻게 이익이 더 올까만 고민을 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업이 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심지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장사가 있고 사업이 있죠. 콩나물 사러 시장에 가서 500원만 깎아달라 그러면 콩나물 장수가 뭐라 그래요? 지금도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그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계약을 안 했다고 실망할 게 없어요. 그분들은 실망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이야기를 안 믿는 거니까.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진정성, 직업에 대한 본질,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잃어버린 꿈, 이런 가치를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 오래 하면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사람 만난 직업이라.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잡고 가세요. 시작할 때부터. 저도 멘토한테 배웠고 보험회사 가서 배운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적용해보니까 진짜 그게 맞아요. 중개인들은 별걸 안 해. 별거 안 해도 잘 먹고 사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차이점. 참고로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복덕방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덕방. 중개사가 공인중개사라고 불리우는 게 결코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덕방이 맞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이 추구하시려고 하는 중개업의 방향하고도 맞을 거예요. 네, 맞을 거예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중개업소 저렇게 많아요. 밖에 나가면. 지금 뭐 문 닫는다고 어쩐다고 난리가 나도 중개업소가 저렇게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 안에서 중개업소 하나를 오픈하면 우린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저 많은 중개업소 중에 왜 여러분을 찾아와야 돼요? 중개업소가 저렇게 다다닥 있는데 저 10개의 중개업소에서 업소 중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업소를 찾아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창업하기 전부터 고민 안 하면 여러분 사무실은 가면 안 되는 사무실이야. 왜? 경험도 없어. 경력도 없어. 계약도 안 해봤어. 한 사람의 전 재산이야. 좋은 물건도 없어. 그럼 여러분 사무실에 왜 가요?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경험도 많고 경력도 있고 중개업도 잘하고 오래 있었고 그 지역에서 부동산도 오래 하셨던 분한테 가서 계약하는 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확실하고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중개업소 오픈해도 아무도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도 안 가는 게 정상이야. 다만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오픈빨에 속아서 가는 거야. 오픈빨에 속아서 가는 거라고. 눈에 띄었어. 안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그럼 저기 가볼까? 그냥 그 생각이었던 거지. 거길 가면 더 다를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계약까지 가려면 손님은 많이 만날 수 있겠지만 가려면 뭐가 힘들어. 네. 믿음을 갖고 온 게 아니거든. 그냥 우연히 왔을 뿐이거든. 계약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왔을 뿐이거든.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돼요. 쉽지 않은 문제가 돼. 그래서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 써갖고 오라고 해요. 숙제야. 숙제라고. 그러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왜 수많은 중개업소 중에 여러분 사무실을 가야 될까요? 손님인 나는. 그걸 못 찾아가지고 오면 갈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 있어. 다만 뭐가 없냐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뿐이야.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중개업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자, 시험 누적 응시자 200만 명. 공인중개사 누적 합격자 수 42만 명. 개업공인중개사 약 10만 6,500 땡땡개. 운전면허증으로 많은 국가 공인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게 운전면허증 따면 축하받을 일이죠.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도 축하받을 일인 건 맞아. 그런데 자격증이 있다라는 의미는 결국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지, 자격증이 있다는 게, 운전면허증을 땄다는 게 운전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는 게 중개업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이 중개업 때 배운 건 뭐만 배웠어요? 손님을 위한 걸 배웠지 여러분을 위한 건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